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하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아파트를 짓고 소장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저희 소장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소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떤 게 하자냐면 오차범위라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있다고 치더라도 오차범위 이내여도 만일에 고객님들이 이 물건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보니까 미관상 좋지가 않다, 보기가 싫다, 또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부분 다 하자입니다. 하자를 먼저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공사에서 하자가 아닌 부분은 하자가 아닌 이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납득이 되면 넘어가시고, 만일에 그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희처럼 하자 전문업체에 문의하시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겁니다. 하자는 어떤 게 하자가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최근에 시끄러워진 것 중에 하나가 LH공사에서 무량판 구조라는 걸 했습니다. 즉, 이 기둥하고 천정하고 만나는 부분이 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볼을 없애고 기둥에 바로 연결시키면서 그 철근이 기둥하고 천정하고 철근이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결국에는 하자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설계 하자예요. 여러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자꾸 부딪혀. 어디가 부딪힙니다. 근데 이게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 면에서 뛰어나고 예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게 설계를 했을지라도 많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이건 설계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하자가 전체적으로 세대가 다 똑같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볼 때 불편해, 보기가 싫어,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 요거는 고객님 개인이 해결을 하시지 말고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주방에 특히 요즘에 조금 고가인 브랜드들이 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DH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고가 브랜드예요. 가격 시공비가 더 비싸요. 그런데 가면 각 주방 가구로 아주 특이한 걸 만들어 놔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주방 가구 상부장이라고 그러죠. 상부장을 붙여놨는데 천장하고 상부장 사이에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나오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 해서 폐암 발병률이 주부님들이 되게 높은 거 아시죠? 담배 피운 흡연자가 없는데도 폐암 발병이 높은 이유는 주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이 주방 가구 위에 천장하고 주방 상부장 사이에 틈새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그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파트는 제가 안 가봤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부장은 천장에 바짝 붙여서 남는 부분을 몰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커버를 해요. 그리고 그 천장하고 상부장 사이에 틈새가 많이 남아서 먼지가 쌓이면 청소하기가 힘드세요. 또 하부장은 바닥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는 똑같아요. 바닥에 들어가는 가구는 밑에 틈새가 다 밀폐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틈새가 조금 넓으면 물건이 굴러 들어갔을 때 꺼내지를 못해요. 두 번째, 먼지가 밑에 쌓이면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밀폐를 해줘야 돼요. 특히 현관 내부에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 바닥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한 50% 정도는 시공사에서 대부분 밀폐를 해줘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걸 쭉 발라서 없애줘요. 그런데 그걸 밀폐를 안 하는 현장도 50% 정도 돼요. 그 밑에가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쪽에가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개미나 바퀴벌레가 살기 최고 좋은 조건이라는 그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가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전체가 다 똑같이 나타나요. 이 단지 전체가 똑같이 나타나면 그날 하자를 체크해 놓고 나서 대표분들한테 연락해서 대표분들이 협상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흠집이나 또는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 이사 오시기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사 온 다음에는 인정을 안 해줘요. 이사하면서 한 걸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밑에 실리콘을 발라야 되는데 바르지 않았다든지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거는 고객님들이 입주해서도 항의를 할 수가 있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참고로 들어가는 길에 먼저 얘기해 드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전점검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특징이 뭐냐면 선분양 제도라는 겁니다. 요거는 시공사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부터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 공급은 많이 해야겠는데 건설사에서 다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건설사 그렇게 견뎌낼 건설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준 돈을 가지고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선분양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많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돈은 다 줘놓고 물건을 받다 보니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 집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주 2달 정도 전에 2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자가 나왔을 때 고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제도가 생긴 거예요. 사전점검 제도가 전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주택법 48조 2를 만들어요. 주택법 48조 2를 나중에 처음 보시면 나와요. 이 사전점검 제도를 반드시 하라고 돼 있고 주요 하자가 나오면 보수를 완료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준공이라고 하는데 실은 전문 용어로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점검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내가 받은 아파트에 중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시공 상태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 현장은 아마도 삼성하고 대림하고 현대산업개발인도 보면은 아마도 어플로 접수하게 될 거예요. 좀 이따 어플 접수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사전점검제도 이제 여기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리 대상인 항목은 제외예요. 왜냐하면 감리들은 이미 감리들이 감리를 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벽이 튀어나왔는데 오차 범위 이내면은 감리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 그러면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자 보수 담보 기간입니다. 요거는 입주하셔서도 관리사무실에 가면 요 내용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받아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주 전하고 입주 후 쭉 나오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흠집이나 오염 같은 경우는 이사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사해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왜 사전점검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닥이 수평이 잘 안 맞아요. 또 창틀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고객님들이 입주하기 전에 보수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입주해서 이걸 보수를 받으려고 보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고객님이 이사 나가서 며칠 있다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점검 때 체크해서 공사를 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점검 때 신청해서 고객님들이 입주하기 전에 보수를 받고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는 이렇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발송이 됐을 거예요. 사전점검 안내문이 발송이 됐고, 이 발송이 되는데 그날 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하면 보통 이러세요. 특히 이제 업체를 부르신 분들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시에 약속을 하셨다 해서 10시에 오시면 업체분들이 점검 시작을 10시 반이나 11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렇게 숫자가 많고 그러면 시공사마다 현장 소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현장에 도착해서 접수해서 시공사 매니저 달고 내가 분양받은 세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서 미리 오셔서 들어가시는데 신분증, 분양 받은 사람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셔서 현장에 도착하면 행사장을 방문하셔야 돼요. 그냥 세대를 바로 못 올라가시고 행사장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시공사 매니저를 붙여주면 시공사 매니저가 그 집 비밀번호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접 열어줘요. 직접 열어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접수를 하시고 매니저 배정 받아서 세대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시면 점검표를 작성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거의 확실할 거예요. 시공사가 이 세 가지 정도는 아마도 어플 접수할 겁니다. 어플 접수하면 점검표 작성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플을 깔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렇게 어플 현장은 도착하셔서 어플 깔고 이런 시간이 30분 후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서 갖고 들어가셨어요. 좀 이따 이제 하자 점검할 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점검표 제출을 안 하고 그거 어플에다가 하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는 방법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점검표를 시공사에 접수하면 어플 접수하면 현장 장점이죠. 장점. 뭐가 장점이 있냐면 고객님들이 시공사한테 전화할 필요 없이 PC 켜서 로그인 하시면 내가 신청한 하자가 어떻게 보수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공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불신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시공사도 공종이 한 현장마다 공종이 아주 여러 공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종에서 하자 보수가 다 완료됐다 올리지만 그거를 A라는 공종 애들이 현장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입주 전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오게 해드릴 거예요. 그럴 때 보수가 완료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수 작업을 하고 보수 완료를 하면 고객님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요러고 가져오시는데 아까 초대장하고 신분증 말씀드렸죠. 돗자리는 자 점검은 고객님 입주자님들이 최대한 하자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많은 두 가지를 주의하자. 하나는 제 방 침실원에 들어가면 침실원이 다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보통 이러세요. 침실원에 들어가서 봤어. 잡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사모님께서 여보 여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나가십니다. 나갔다 왔다 그러면 다 보지 못해. 공간들 섹터별로 딱 끝내서 보시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세요.
그래서 돗자리 가지고 가셔서 펴놓고, 다만 여기 아기들이 많은데 실은 저는 제가 사전장님 가도 아기 오면 밖에 좀 있으라고. 아기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후에 고객님들이 들어올 때는 시공사에서 베이크아웃 다 해서 최대한 유해 물질을 다 빼낸 다음에 입주해 드리겠지만, 사전 점검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공기질이 많이 안 좋아요. 특히 아기들한테는 유해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시면 가능하면 아기들은 단지 내에 놀게 놔주고 들어가셔서 천천히 하시기 위해서 돗자리 가지고 가시고, 바가지는 욕실 2개, 발코니 2개, 여기에 바닥 타일에 구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고 가지고 가서 들어가자마자 거기 네 군데 물부터 뿌려 놓으세요. 40분 정도, 지금 가을이니까 40분 정도 지났는데 물기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물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구배 불량이에요. 40분 정도 물을 먼저 뿌리라고 바가지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사다리는 똑같은 위치지만 저하고 2m 키 큰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하자가 안 보이던 하자도 보일 수 있으니 사다리 갖고 와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은 하자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써서 붙여. 사진 찍기 전에.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객님들은 다른 건 좋아요. 조금 틀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벽이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골조가 튀어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냥 도배지가 튀어나왔다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시공사에 다 알아서 해요. 그러는데 주의할 건 뭐냐? 위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할 때 반드시 이걸 붙이고 찍는데 사진을 시공사에 2장 찍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거는 하자가 뭔지를 보이기 위해 찍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치 파악하려고 그래요. 어딘지 실은 못 찾아요. 제가 이 아파트를 제가 하자를 찾았어요. 이거 고객님들이 입주할 때도 이거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다 뜯어버리고 또 찾으러 가면 자신 없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위치인데 두 번째 사진이 왜 어떻게 중요하냐면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지형 지물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 좌측 상단 주위에 있는 걸 보고 하세요. 심지어 벽 맞은편에가 에어컨이 붙어 있으면 에어컨 맞은편 벽 정면 이렇게 쓰시라.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찾기 편하게 그 포스트잇이 보일까 말까 해도 괜찮아요. 멀리서 찍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지 보수하는 친구들도 찾기가 편하고 추후에 고객님들도 찾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은 거기 위치에다가 하자 내용 써서 붙이라고 해주는 거고요. 공기질이 안 좋으니까 마스크 가주시라는 거고, 충전기는 사실 꼼꼼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콘센트에 전원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메인 전기가 다 들어가시자마자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 전체 내렸다가 전체 올려보세요. 그거 해보시고 그게 다 되면은 요 콘센트는 고객님들이 지금은 잘 들어와도 입주했을 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어요. 메인이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요거는 관리사무실 전화 오면 20-30분 내에 와서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챙겨라 그러고요. 테이프는 포스트잇이 쉽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붙이라고 그러고요. 장갑. 저는 우리 소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3가지를 가르칩니다. 앉아서 보고 서서 보고 하나. 하자를 찾을 때. 두 번째, 만져보고. 또 눈으로 보고. 이 3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갑을 끼고 와서 가능하면 만져보시면서 하세요. 자, 요 주의사항, 요거 팁입니다. 팁 참고하십시오. 하자 점검, 여기는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밖에 못 오게 하지만 두 번째 날 와도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는 거, 끝나고 가는 건지 한 달 동안 시공사 하자 보수를 진행한다는 거, 입주를 빨리 하신 분들은 특히 입주하기 전에 꼼꼼히 하시라는 거. 저기 사전 점검하고 나서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 보수 업체들이 추가 흠집이나 추가 오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청하고 들어오세요. 자, 제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4번은 거의 확실해요. 90% 이상은 제거돼요. 입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떼어버려요. 자, 점검 순정 하자 사례 방법입니다. 점검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한두 군데씩은 조금 현관에 일본은 현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현관도 하기 전에 해놓고 시작하라는 게 있었죠. 물 뿌리는 거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물 뿌리는 거를. 자, 현관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실, 주방, 발코니, 침실, 욕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발코니하고 욕실이 늦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이 빠지는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거기를 맨 먼저 하지 않은 이유는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현관입니다. 현관은 문 자체가, 이름 자체가 방화문이에요. 방화문인데 불이 났을 때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방화문이 말입니다. 이 불이 났을 때 막아주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 막을까요? 가끔 고객님들이 실은 복도에서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세대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문은 24시간 닫혀 있어야 돼요. 출입할 때만 여닫이를 하는 거예요. 방화문이 어디가 있냐면 계단에서 올라오는 것도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닫혀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거 열려 있다가 소방검열에 걸리면 과태료 물어요.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열려있는 방화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위에가 센서가 붙어 있어요.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아줘요. 그래서 자, 방화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밀폐가 돼야 돼요. 방화문은 밀폐가 돼야 되는데 문을 닫고 열어보시고 또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보세요. 틈새가 있는지 없는지. 또 트레가 가스켓, 문풍지라고 그러죠. 가스켓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런 게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하자. 그다음에 바닥 타일과 도장 등 마감 상태를 보고, 현관문 문틀 주의 마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현관문은 문턱에 공사를 할 때 문턱을 설치해 놓고 보양을 해 놓고 찍힘이 없이 하기 위해서 보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힌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찍혀 있으면 요거는 스테인레스 때문에 저기를 그대로 펼 수는 없어요. 덧방을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줍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페이지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 지금 설명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어보시면 피스 그 구멍을 동전 바스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피스 커버라고 그래요. 그걸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가 먼지도 안 들어가고 추후에 이렇게 뭐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붙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랍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조명기구나 스위치 부착 도배 상태. 가끔은 특히 조명기구 중에 센서 등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꼭 봐서 체크해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방화 문틀이에요. 문틀 위로 주위를 이렇게 실리콘을 다 쏴요. 실리콘으로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보면 저 위에가 찢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꼭 체크하세요.
넘어가 주십시오. 자, 밑에 외부입니다. 외부. 지금 요거 참고로 봐주세요. 첫 번째는 지금 빨간 게 요쪽에 이 빨간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 바닥에서 수평을 잡아놨는데 바닥하고 수평이 안 맞지요. 지금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잖아요. 넓이가 넓잖아요. 요런 거는 기계로만 볼 수 있는 건데 기계로 봐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페인트가 위에하고 밑에 바닥하고 색깔이 틀리지요. 요 페인트가 뭐냐면 걸레바지라는 겁니다. 페인트, 벽을 페인트 작업을 하면 반드시 이 걸레바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 가서 보시면 특히 전에는 이 걸레바지 작업 안 하는 데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발코니하고 안방 발코니하고 주방에 있는 발코니 또는 주방의 세탁실에 벽 페인트 해놨는데 걸레바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틈새가 보이시죠? 마감재들이 만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바닥도 있고 옆에도 있고 천장도 있어요. 그 부위들이 틈새가 있으면 보기 싫고 먼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틈새가 지나치게 크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감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렇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문이 있으면 문틀 우측 하부 바닥 이렇게 하든지 꼭 써주세요. 틈새 이렇게 있으면 먼지 들어가고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자, 거실입니다. 참고로 거실 위치를 표시할 때 좌측 우측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객님들은 입주자님들 개인별로 어디가 좌측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을 들어오면서 좌우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추후에도 시공사에 좌측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 들어가면서 좌측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거실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거실하고 주방은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거실하고 주방은 방향이 반대. 거실은 이렇게 보지만 주방은 반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좌우측이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천장, 벽, 바닥 등 마감 상태. 천장하고 벽은 일반적으로 도배입니다. 특히 천장은 우물천정이 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구조는 모르죠. 우물천정 위쪽을 좀 꼼꼼히 좀 봐주시고 거기서는 등도 천장등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천장등이 붙어 있으면 천장등 위쪽에서 보면 천장하고 등하고 사이에 틈새가 있어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으면 수평을 안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틈새 단차로 표시하면 돼요. 거기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의 수직 및 수평 상태. 자, 창문 유리는 이렇습니다. 창문은 두 가지인데 거실 창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0평형 이상짜리들은 중앙문이 가운데 문이 양쪽에서 가운데로 열려요. 창문 두 개를 등을 대세요. 등을 양쪽에서 가운데로 열어서 등을 딱 맞추세요. 그럼 밑에 틈새하고 위에 틈새 차이가 나면 수직이 안 맞아요. 또 하나, 창문이 한쪽으로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토퍼에다 갖다 대세요. 창문을 끝까지 열면 저기가 부딪히지 말라고 스토퍼가 위아래가 있어요. 스토퍼에다 딱 대세요. 그러면 한쪽 스토퍼에는 붙었는데 한쪽이 떨어져 있다. 이거 수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 수직 상태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창틀 고정이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냐요. 자, 창문 틀이 흔들느냐 안 흔들느냐 보는 쪽은 한쪽밖에 없어요. 문을 이렇게 탁 닫았을 때 요즘에는 자동 잠금 장치예요. 이제 창문 세트가 고급인 경우에는 이 자동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 잠금 장치인데 자동 잠금 장치가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한쪽은 안쪽에서 닫히고 한쪽에서는 밖에서 닫혀요. 안쪽에서 닫힌 창문이에요. 안쪽에서 닫히는 창문을
이렇게 닫아요. 20cm 떨어진 곳에 세지 않게 툭 닫아요. 닫으면 잠금 장치 붙어져 있는 옆에 벽 도배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잠금 장치 옆에 벽 도배가 붙어 있어요. 이 도배가 그 부위에 보면 도배지가 창틀이 흔들릴 쪽은 떨어져요. 닿는 순간 그 충격에.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뭐 그거 충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제대로 시공하면 안 떨어집니다. 20cm 정도 떨어져서 닫았을 때 잠금 장치 옆쪽에 도배지하고 창틀 사이가 떨어지면서 틈새가 벌어지면 그건 하자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도배지가 인제 도배를 해서 그게 문제가 없지만 계속 그게 흔들리면 거기 틈새가 생겨서 보기 싫어지고 단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월 상태. 자, 아트월하고 저 욕실의 벽 타일은 이렇습니다. 하자로 잡으면 90% 이상의 하자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타일을 떠붙이로 붙이면 뒤에다가 몰타를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면 왜 90% 이상이라고 그러냐면 FM대로 진행을 하면 네네 50분에 네 떠붙이기를 하면 80% 이상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시공하는 데는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타일 공들이 시공을 안 해요. 왜 근데 그 타일 공들이 시공을 단순히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붙여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벽은 힘을 받지가 않아요. 아트월도 그렇고 욕실 벽 타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해도 놔두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입주자님들이 벽 타일이 깨지는데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그게 너무 떠붙임을 채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벽이 흔들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로 벽 타일 두들겨서 벽 타일이 잘 안 붙었다고 신청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아트월은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모서리 끝부분 사각형인 모서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씩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 깨지는 부분 잘 봐서 신청해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음에 거실장하고 가구 및 설치 파손 여부. 요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까 문만 닫아보고 틈새 보고 수직 보시고 흠집이나 오염은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도 바닥 밑에 가끔은 저기를 이동형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밑에가 밀폐가 돼야 됩니다. 실리콘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요건 예들입니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요. 네. 흔들림, 창틀 흔들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창문 볼 때 반드시 문 열고 밖에 외벽도 우리 집이에요. 외벽도 방금 상태, 콘크리트 상태 파악하셔서 특히 크랙, 균열 간 부분 꼭 체크하시고 마감 이렇게 분열 내시면 해주십시오. 주방입니다. 넘어가요. 주방은 가구가 주방 가구하고 침실하고 현관 내부하고 가구 업자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문 닫아보고 틈새가 차이 나면 주방 가구 전체 문 조율 좀 해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창문에 특히 주방 같은 경우는 창문이 조그맣잖아요. 조그마면 손잡이를 안 달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방에 발코니 분화문도 그렇고 모든 창문이나 문은 손잡이로 문을 여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유리 잡고 여는 거 아닙니다. 꼭 창문에 손잡이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넘어가 주십시오. 잠깐만요. 주방에서는 이제 사진은 없었는데 주방에 보시면 싱크볼 하부 안쪽에 보시면 보일러 배관이 있어요. 보일러 배관에는 반드시 커버가 있어요. 가림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실은 첫 번째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가 싫어서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해요. 무슨 내장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시공사에서 그걸 안 해주면서 우긴다 그러시면 그러세요. 애기들이 그걸 만져서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재설치해 줍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예, 이게 보일러 여기 돼 있죠 지금 왼쪽에 돼 있죠. 이렇게 막아줘 가림막을 해줘야 돼요. 자, 넘어가십시오. 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넘어가 주십시오. 예, 요런 건 이제 창틀 하부에 틈새가 있는 거고요. 넘어가 주세요. 지금 오른쪽에 벽 페인트죠, 지금. 저쪽에 있는 거 벽 페인트잖아요. 아까처럼 걸레바지 안 돼 있죠. 요럴 때는 걸레바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걸레바지 페인트, 벽 하부 전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손잡이, 창문 손잡이 없는 거 설치해놨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다음에 침실입니다. 침실도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순서대로 해요. 벽도배 먼저 보시고, 벽도배하고 벽 부착물 먼저 봅니다. 창문 빼고, 그 다음에 천정 보고, 바닥 보고, 걸레바지 보고, 창문 봅니다. 순서를 꼭 지키면서 하시면 누락하는 거 없이 점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방문입니다. 방문. 침실 문은 요즘에는 바닥에 문턱이 없어요. 그러면 전에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틈새가 조금 넓어도 커버를 다 해줬어요. 바람이 들어간다든지 침실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틈새가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가 얼마냐면 하자 오차 범위가 4mm입니다. 4mm.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봤을 때 한 1cm 정도 틈새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틈새를 더 줄여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 건 이제 순서대로, 특히 부착물 주위에는 도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착물 애들이 설치를 하면서 도배지를 잘못 만지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의를 잘 봐주세요. 자, 욕실입니다. 욕실에서는 현장 소장이 꼼꼼한 소장님들은 욕실에 하자가 거의 없어요. 욕실에서는 나머지는 다 보입니다. 세 가지 정도. 하나는 물이 고이느냐 안 즉 구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구배 안 맞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두 번째가 욕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욕실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밑에를 잡고 살짝만 들어보세요. 이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을 안 시켜서. 세 번째는 변기예요. 변기도 앞쪽 앉은 데 앞쪽을 살짝만 들어보세요. 그거 고정 안 돼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세요. 근데 개구장이 아들내미 있는 집은 그걸 알아요. 개구장에 애들이 놀다가 변기에 앉아있다가 장난치다가 그게 넘어져요. 다치죠. 그리고 그래도 지저분하니까 보고 한번 봐주세요. 자, 넘어가 주세요. 네, 실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넘어가 주세요. 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로 본 거예요. 누수. 반드시 욕실 천장에 저기가 있어요. 점검부 열고 올라가셔서 점검부 내부에 보시면 거기가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때 그게 나타나면 아주 그 지저분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힘든 경우 꼭 체크하세요. 자, 넘어가 주시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자, 체크리스트 작성 아까 설명드렸고요. 시공자에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고객님들이 가서 그러니까 점검을 하실 때는 차분하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